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인데요. 네. 앞서 보도했듯이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학교 생활 도중에 ADHD를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부터 최신 진단과 치료 기술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ADHD라고 하면 흔히 부주의하고 좀 산만한 행동들이 있는 질병이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질병이고 또 진단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ADHD는요,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충동성을 나타내는 질병인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IQ 검사나 주의력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아이와 부모님의 면담을 통해서 아이가 실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보는 등 이런 종합적인 진단이 이뤄지는데요.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는 할 일을 잘 까먹거나 부산스러운 모습, 하고 싶은 것을 참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소아청소년 가운데 약 3%에서 8% 정도가 발병한다고 보고가 되는데요.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ADHD 아동이 또래보다 뇌 발달이 2, 3년 정도 늦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ADHD 그 원인도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을 만큼 좀 까다로운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ADHD인지 진단할 수 있기는 좀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DHD 아동이라도 좋아하는 것은 좀 오랫동안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증상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은 어머님들이 집에서 크게 좀 생각을 못 하시는 이유가 ADHD를 갖고 있는 아동이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몇 시간이고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3, 4시간 집중하는데 뭐가 주의력의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셔서 크게 걱정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ADHD는 주의력 전환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자기가 조금 흥미가 떨어지거나 관심이 없는 것들을 유달리 지키기 어려워하고 견디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집에서는 잘 지내다가 학교에서 증상이 두드러져서 그제야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실제 제가 만나본 ADHD 학생은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학생이었는데 지난달 27일에 반년 만에 등교 후에 부모님이 ADHD 증상을 인지를 했고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증상을 보였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잘하고 있다고 이제 FM 성격이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담임 선생님 전화가 와가지고 지는 걸 못 참고 애들이 자기만 괴롭힌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혼자 벽에 박고 자해 같은 거죠. 일종의 막 그런 행동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터뷰를 보니까 네. 코로나19로 등교 기약이 좀 미뤄진 것이 이 아이의 ADHD 증상 발견이 좀 늦어진 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개학 이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는 다행인 경우고요. 증상을 보였는데도 이게 오랜만에 등교를 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겠지라고 하면서 안일하게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흥미가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력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면 이때 ADHD를 의심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 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ADHD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ADHD를 진단하는 것부터 치료하는 데서까지 최신 과학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연구진이 ADHD를 진단하는데 이 MRI 이미지와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 ADHD 환자들의 이 뇌 MRI 이미지를 보면요. 신경세포 연결이나 구조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에 착안을 한 건데요. 네. 아직까지는 의료계에서는 이 MRI 이미지를 ADHD 진단에는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연구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 진단의 정확성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계에서 연구가 계속된다면은 앞으로 MRI 이미지를 통해서 ADHD를 보다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단 방법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됐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ADHD 치료에는 어떤 과학 기술이 적용되고 있나요? 네, 최근에는 ADHD 치료에 이 효과 있는 디지털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예. 이 미 FDA가요, 미국 이 비디오 게임을 기반으로 한 ADHD 치료제를 처음으로 승인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바로 승인받은 아킬리 인터랙티브 랩사의 인데버 RX라는 게임입니다. 예. 이 비디오 게임과 정말 비슷하죠.
이 주인공이 공중에 떠다니는 쟁반 모양 보드를 타고 일정한 경로를 달리는 게임인데요. 예. 이 기기를 좌우로 움직여서 장애물을 피하기도 하고 또 화면을 탭해서 목표물을 수집을 하면서 코스를 도는 방식입니다. 네. 미 FDA는요, 600명 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이 감각과 동작을 유도하는 특징이 이 주의력과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화면으로도 봤지만요. 이렇게 비디오 게임이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ADHD가 좀 빠른 발견 그리고 빠른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ADHD는 예방하거나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지만 조기에 치료하면은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학교에서의 어떤 뭐 성적 등과 관련된 뭐 비율이라든지 뭐 혹은 성인에서의 약물 중독이라든지 등등 뭐 알코올 사용 뭐 등등 여러 가지 관련 뭐 우울, 불안 등등 관련해서 이제 더 나쁜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기에 치료를 잘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소아나 청소년이나 혹은 성인한테 사용을 했을 때도 비교적으로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는 부분. 네, 이처럼 조기 치료는 아동의 ADHD 증상을 완화해서 정서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나아가서 성인기까지 ADHD가 만성화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오늘 아이들의 ADHD 그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아이들은 의사 표현이 어른만큼 수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모님의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